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7살 딸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다른 남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아, 엄마 친구야. 딸아이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근데 왜 아빠 슬리퍼 신고 있어요? 아빠 옷도 입고 있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아야, 아빠 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올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런데, 왜일까요?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위로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올해 39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13년 차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 재민이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안정적이죠.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남편 직장 좋네. 애도 하나뿐이고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편하다는 게 행복이랑 같은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남편은 7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6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예요.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응. 그게 다였어요. 맛있다, 고맙다 그런 말은 없었죠.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만 봤어요. 뉴스를 보는 건지, 업무 메일을 보는 건지. 저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오늘 야근이에요? 응, 프로젝트 마감이라 늦을 거야. 매번 듣는 대답이었어요. 남편은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고, 평일엔 야근이고, 집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만 보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딸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거든요. 조용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딸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그게 다였죠. 오전 11시.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서현이? 재민이의 아내? 수아의 엄마? 그게 다인가? 그날 오후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걷다가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죠. 초록 쉼터라는 반려식물 가게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초록빛이 가득 보였습니다.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가게 안으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청바지에 에이프런을 두른 모습, 처음 오셨어요?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남편의 목소리와는 달랐죠. 가게 안은 초록빛으로 가득했어요. 몬스테라, 스투키, 필레아. 이름도 예쁜 식물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
식물 키워본 적이 없는데요. 초보자도 키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 이 스킨답서스 어때요? 물만 일주일에 한 번 주시면 돼요. 생명력도 강하고요. 민준 씨가 작은 화분을 들어 보였어요. 초록잎이 윤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공기정화도 잘하고 키우기도 쉬워요. 그리고 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외로울 때 말을 걸어주면 좋아해요. 식물도 교감하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외로울 때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3번 그 가게에 갔어요. 처음엔 식물을 보러 간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민준 씨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서연 씨, 오늘도 오셨네요. 스킨답서스는 잘 지내요? 민준 씨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매일 말 걸어주고 있어요. 그럼 분명 잘 클 거예요. 식물은 거짓말 안 해요. 관심 주는 만큼 잘하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관심 주는 만큼 잘한다. 그럼 저는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죠? 어느 날 민준 씨와 차를 마시게 됐어요. 가게 안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서연 씨는 결혼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13년 됐어요. 딸도 있고요. 13년. 오래되셨네요. 행복하세요? 또 그 질문이었어요. 행복하냐는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글쎄요. 민준 씨는요? 저는 작년에 이혼했어요. 저는 놀라서 민준 씨를 봤어요. 아내가 제가 꿈만 쫓는다고 했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가게 시작했거든요. 민준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안정을 원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결국 평행선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안정과 행복. 그 둘은 정말 다른 건가요? 그날 밤 드물게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약은 없어서 일찍 왔어.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물었어요. 여보, 주말에 우리 세 가족이 어디 갈까? 주말? 나 토요일 골프 약속 있어. 또요? 이번 달만 벌써 4번째잖아요. 회사 상사들이랑 가는 건데 어떡해. 인맥 관리도 일이야. 늘 듣는 대답이었어요. 1. 인맥. 골프. 가족은 그 뒤였죠.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밥 먹어요. 응. 남편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딸아이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거든요. 텅 빈 식탁. 혼자 먹는 저녁. 결혼 13년 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가게에 갔어요. 핑계는 많았죠. 식물 물 주는 법 배우기. 새 화분 구경하기. 하지만 진짜 이유는 민준 씨였어요. 서연 씨 오늘도 왔네요. 이제 단골이시네.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다육이 보여드릴게요. 서연 씨 취향일 것 같아서요. 민준 씨가 제 취향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요.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가게 문을 열었죠.
서연 씨 우산도 없이요? 감기 걸리겠어요. 민준 씨가 타월을 건네줬습니다. 이거로 머리 좀 말리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민준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캐모마일 향이 났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가게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죠. 서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차를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눈빛이요.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외로워 보여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봐 준 게 얼마만인지. 제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말을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엔 골프 가고 집에 있어도 저랑 대화 안 해요. 저는 투명인간 같아요. 민준 씨가 조용히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는 투명하지 않아요. 제게는 제일 선명하게 보여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바뀌었어요. 민준 씨와 저 사이에 손이 스치는 순간이 잦아졌어요.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죠.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 내일 가게 쉬는 날인데 식물원 갈래요? 같이요.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 늦을 것 같아. 그래. 나도 회식이야. 남편은 별 관심 없었어요. 저는 죄책감을 느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설렜습니다. 식물원은 아름다웠어요. 온실 안은 초록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햇살이 유리 지붕을 통해 쏟아졌어요. 여기 좋죠? 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요. 민준 씨가 활짝 웃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서연 씨 웃는 모습 예뻐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은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예쁘다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민준 씨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남편은 3일간 지방 출장이었고, 딸아이는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가는 날이었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연 씨 집 분위기 좋네요. 창문도 크고. 민준 씨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저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는데, 서연 씨가 사는 곳이라 특별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 씨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어요.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죠. 그때였어요.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엄마, 나 왔어. 수아의 목소리였어요. 학원 쉬는 날이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수아야,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이건 엄마 친구야. 친구요? 근데 왜 아빠 슬리퍼 신고 있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저 이만 갈게요. 민준 씨가 황급히 신발을 바꿔 신었어요. 서연 씨 연락할게요. 민준 씨가 나갔습니다. 저와 딸만 남았어요. 엄마, 그 아저씨 왜 이상하게 도망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아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수아가 곤히 자고 있었죠.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딸아이 앞에서 다른 남자를. 나는 나쁜 엄마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민준 씨를 보고 싶다는 걸. 그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사흘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남편은 짐을 던지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밥 먹을래요? 배불러 기차에서 먹었어. 남편은 TV를 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저는 대체 뭐죠? 부부인가요?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인가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민준 씨와 있을 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민준 씨와는 말하지 않아도 편했는데 남편과는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죠. 며칠 후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 또 와요? 저는 깜짝 놀라 수아를 봤어요. 무슨 아저씨? 지난번에 왔던 아저씨요, 착해 보였는데. 저는 숨이 막혔어요. 수아야. 그 아저씨 이야기는 아빠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왜요? 비밀이에요?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빠가 놀랄까봐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알았어요. 비밀 지킬게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준 씨를 계속 만났어요. 가게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 이혼 생각해 봤어요? 그 질문에 저는 멈춰 섰어요. 이혼이요? 네. 서연 씨는 그 사람과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랑 함께하면 안 될까요? 민준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어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준 씨, 저한테는 딸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죠? 13년이라는 시간, 남편에 대한 의리? 아니면 두려움?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봤어요. 응? 갑자기? 그냥 요즘 내가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아서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할까?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와서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말 우리는 정말 외식을 했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제안한 가족 나들이였죠. 와, 아빠 엄마랑 같이 나왔다. 수아가 좋아했어요. 남편도 웃고 있었고요. 레스토랑 창가 자리.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게 얼마나 공허한지. 서연아, 이거 맛있네. 너도 먹어봐. 남편이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줬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제 머릿속은 민준 씨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민준 씨는 뭐 하고 있을까?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을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였어요.
보고 싶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엎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 스팸 문자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수아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렸어. 수아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수아.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그림 속 엄마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왜 울고 있어? 엄마가 요즘 자주 우니까요. 몰래 우는 거 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아파요? 왜 울어요? 수아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다음 날 저는 민준 씨를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서요. 서연 씨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수아의 그림, 남편의 변화, 제 혼란. 민준 씨,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저는 서연 씨를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 씨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민준 씨가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낙엽이 흩날렸어요. 민준 씨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표정이 예전과 달라. 뭔가 힘들어 보여. 남편이 처음으로 제 표정을 봐준 거예요. 13년 만에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고칠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와서 이러면 저는 어떡하란 거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베란다에 나와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민준 씨는 제게 사랑을 줬어요. 관심을, 따뜻함을요. 하지만 남편은 1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죠. 딸아이도 있고요. 나는 뭘 원하는 거지?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문득 처음 민준 씨 가게에서 산 식물이 떠올랐어요. 스킨답서스. 관심 주는 만큼 잘한다고 했죠. 그럼 저는요? 누가 저한테 관심을 줬나요? 민준 씨가 준 관심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착각한 걸까요? 며칠 후 저는 가게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민준 씨를 보러요. 서연 씨, 민준 씨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았어요.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준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해줬고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탈출구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알아요, 서연 씨. 괜찮아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서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랑이든 남편과든 아니면 혼자든.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 씨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들어가야지.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을 열면 제 선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남편과 계속 살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버틸 것인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딸과 함께요. 오늘도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남편이 가끔 물어봐요. 오늘 뭐 할 거야? 심심하면 나랑 영화 볼래?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거실 창가에 스킨답 소스가 놓여 있습니다. 민준 씨가 준 그 식물. 여전히 초록빛으로 자라고 있어요. 가끔 그 식물을 보면 민준 씨가 생각나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는 행복할까요? 어제 남편이 물었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시 시작. 그게 가능할까요? 13년 동안 쌓인 무관심을, 외로움을 지울 수 있을까요? 딸아이가 방에서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어요. 저는 딸아이 때문에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제 행복을 위해 과감히 나와야 할까요? 민준 씨는 기다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봅니다. 저 멀리 민준 씨의 가게가 있는 방향이에요. 2개의 열쇠가 제 손에 있어요. 하나는 이 집의 열쇠. 13년의 시간과 안정이 있는 곳.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작의 열쇠. 민준 씨와 함께하는 미래. 아니면 아예 2 열쇠 모두 내려놓고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준 씨의 이름이 뜹니다. 받을까요, 말까요? 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는지, 민준 씨에게 가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딸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손 안에 핸드폰이 계속 진동합니다.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고요. 딸아이는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그의 변화가 진심인지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민준 씨에게 가야 할까요? 새로운 사랑을 선택해야 할까요? 혹은 둘 다 놓고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딸아이를 위해서는 뭐가 최선일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위로의 말씀이나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